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학령기 아동의 생활교육에 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부모님들은 대개 교과 과정의 학습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생활교육이 아이들에게는 훨씬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이부자리를 개고 그 다음에 양치하고 밥을 먹고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다녀와서 집안에서 뭐 할 일들을 챙겨서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생활교육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또 이런 생활교육이 아이들에게 좀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챙겨서 할 수 있는 배려가 주어진다면 아이는 이런 새로운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도 훨씬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개인의 어떤 위생이나 건강,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의 습관, 이런 것들을 익히는데도 너무나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수적으로 생활교육이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어떤 영역을 좀 고양시키고자 할 때 생활교육을 통해서 가장 발달시킬 수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창의성 발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심리학자 토렌스라는 분은 창의성을 정의할 때 태양의 플러그를 꼽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다소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펼쳐나가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생활 활동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의성 발달은 매우 중요한 목적의식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 발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활 속에서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좀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리학입니다. 자, 요리란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다양한 생각으로 조합을 해서 요리를 합니다. 그 과정도 매우 지성적이고 좀 문화적인 습관을 익히게 하지만 그런 요리를 하는 것이 창의성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가능하면 좀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그 채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고 그 다음에 이게 요리라는 게 말이에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소금을 치면 친 대로, 소금을 안 치면 또 안 친 대로 맛을 독특하게 내는 것이 요리이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 속에서 다양한 재료가 섞여서 다양한 맛을 내고 또 그런 것을 스스로 함께 할 때, 또 해냈을 때, 또 맛을 봤을 때 성취도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창의성을 매우 발달시킵니다. 이 창의성이라는 게 뭐예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행동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게 계속 뭐 깊어지거나 넓어지거나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창의성의 좀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장갑을 끼거나 신을 신거나 할 때는 오른쪽의 것은 오른쪽에 끼고 신어야 딱 맞습니다. 왼쪽의 것은 왼쪽에 신어야 맞고요. 자, 그건 어떤 다른 변화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요리하기는요, 그야말로 우리가 재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변하고 냄새가 변하고 나를 자극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성취도도 내 생각에 따라서 요리함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요리하기는 창의성 발달에 매우 좋은 생활 교육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실 사용입니다. 자, 화장실에는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학령기 아동이 화장실을 가면 이 세면기나 뭐 변기, 샤워기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위압적으로 높거나 좀 크거나 좀 그런 경향성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금 센스 있게 아이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좀 만들어 준다면 좀 낮은 위치에 행가 몇 개를 준비해서 수건도 걸고 그다음에 비누도 걸고 그다음에 뭐 수도꼭지를 열면 그 예쁜 세수대야가 있어서 물을 받아서 직접 쓸 수가 있고요. 이런 나지막한데 좀 부담 없이 그런 물을 이용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참 좋겠고요. 설사 그런 것이 돼 있지 않더라 할지라도 화장실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기를 권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욕조가 있다면 욕조에 물을 받아서 아이가 뭐 목욕을 할 수도 있고요. 물에다가 장난감을 띄워서 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을 씻을 수도 있고 빨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이 화장실에서 일어날 텐데 이런 화장실에서 얼마나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껏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활동하고 또 뒷정리도 하고요. 그 물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것들은 상당한 그 과정의 순서와 정리가 필요한 일들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으면서 몸에 조금씩 쌓이는 것이 건강한 습관, 그 다음에 이런 순서 있는 이런 일들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좋은 공간이 화장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랑 함께 뭐 화장실에 가서 또는 옆집 아이가 우리 아이와 함께 우리 집 화장실에 가서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1시간, 2시간 막 나올 줄을 모르고 막 둘이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또 분석적인 엄마들은 또 뭐 얘들아 뭐하니 옷을 뭐 젖으면 어떻게 하니 하고 막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자주 하면 아이의 그 활동 속에서 아이의 마음 속에는 뭐가 쌓이느냐 하면 좀 더 문화적인 욕구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옷에 젖고 물이 튀고 뭐 물을 또 관리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화적인 욕구도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화적인 욕구와 함께 또 충족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지성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복잡한 도구나 구조를 스스로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사람의 지성은 조금씩 쌓여서 결국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성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기 아동의 생활교육은 어떤 교과 과정에 학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교육이 좀 더 강화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생활교육 중에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요리학이나 화장실을 재미나게 사용하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대개 부모님들은 물을 사용하면 뭐 물이 튀면 어쩐다 막 또 설명하고 막 잔소리를 합니다. 매우 그런 건 뭐 좀 젖으면 어떻습니까? 좀 물이 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가 그 속에서 온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터득하고 조금씩 습관을 쌓게 하는 것이 학령기 아동들의 생활교육 중에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